가만히 있어보자. 이용료 0원, 운영비 0원, 관리비 0원, 취급 상품도 브랜드 있는 것들도 있고, 판매 수수료가 유사업종은 3%에서 5% 있는데 15%를 지급해준다고? 안녕하세요, 준보TV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쇼핑몰 창업이 아니라 무자본으로 쇼핑몰을 창업하는 방법과 쇼핑몰 사이트 매매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쇼핑몰 사이트 매매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피터팬이나 그런 쪽에서 방을 구하려고 검색하다 보면은 무료상가 매매, 부식점 매매 등 상가형 매매를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임대비는 얼마고, 권리금 즉 인테리어 비용, 물건 비용,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얼마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 상권이 어떻고 유동인구는 얼마며 고정 단골들이 있어서 매출에는 큰 지장 없이 이어봐서 하실 수 있다, 등등 올라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쇼핑몰 사이트 매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져 온 것 뿐이지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몰을 시작하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고민할 것도 많고 준비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사이트 제작부터 피지사 결제, 공장 제작, 패키지, 후기 등 특히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인 경우에는 쇼핑몰을 창업하다가 이런저런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고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쇼핑몰 매매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안정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쇼핑몰 사이트 매매는 인터넷에 쇼핑몰 매매, 쇼핑몰 양도, 쇼핑몰 분양들을 검색하시거나 커뮤니티나 카페를 찾아보시면 쇼핑몰 매매 글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에는 사이트 프라이시스, 아이러브 사이트가 있는데요, 쇼핑몰 매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모르고 직원을 뽑아야 하는 부담과 사이트 제작 등 여러가지 난관의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런 난관을 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분들에게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 쇼핑몰 사이트의 매매가가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감정가가 부풀려 있지는 않은 건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생각으로 저는 잘 팔렸다니까 잘 되겠지 하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향후 여러가지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트 매매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핑몰을 매매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운영에 참여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발견하셨다면 운영자에게 직접 연락한 다음 쇼핑몰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운영 관련 실제로 같이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문해서 발송까지 절차를 확인하시고 직접 참여도 해보신 다음에요,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그럼 이 쇼핑몰이 구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매출이나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속일 수도 있는데, 매장이나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주문과 포장, 발송과 마무리를 잘 살펴보세요. 통장이 하루에 몇 장이 출력이 되는지, 주문 건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장사가 잘 되는 곳인지 망해가는 곳인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트의 활성화, 광고에 따라 매출이 오르락 내리락. 만약 구매하려는 사이트가 매출이 잘 안 나오는데 판매자가 이거 광고 안 해서 그런 거다, 광고하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광고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비 대비 매출이 얼마인지도 따지셔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판매자한테 비교해서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광고했을 때가 더 매출이 잘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광고를 했다면 고정 회원이 있을 것이고, 그 회원들의 재구매율, 즉 광고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매출과 주문 발송 건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터가 없고 한동안 운영하지 않는 쇼핑몰이라면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운영을 멈추어서 매출이 좋지 않는 쇼핑몰을 다시 활성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문서화하고 계약서에 남기셔야 됩니다. 구두상의 다짐과 약속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걸 문서화해서 보관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판매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라서 아는 사람들께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역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아는 사람이라서 더 챙겨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서로 내용을 주고 받으세요. 계약서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에 접속해서 살펴볼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회원수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중요합니다. 적립금은 그대로 마이너스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율 관련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확인하시고요. 주된 판매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즌 상품보다 꾸준한 구매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 제3자 양도 동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장점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회원 DB를 제3자한테 양도해서 DB로 판매하실 수 있고요. 단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양도자가 자신의 쇼핑몰을 재오픈해서 회원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약서 조항에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5번째, 몇 개월 동안은 기존 쇼핑몰을 동일하게 운영하시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쇼핑몰 구입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몰의 소스를 잘못 건들면 운영 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변경에 회원들이 구매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특히 쇼핑몰 레이아웃, 디자인, 카테고리, 색상, 상호 등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꾸지 마시고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면 다시 그 고객은 방문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급격한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꾸준히 수정하시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따져볼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양수자나 양도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요.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판매자의 말만 믿고 대충 진행하시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수했더니 실제로 트래픽이나 방문자 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 매출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 지난 매출은 광고로 인한 수익이었더라. 고객이 보유한 적립금이 엄청나더라. 그래서 다 마이너스로 잡히게 생겼다. 예전 양도자가 기존 회원 정보를 빼돌려서 다른 쇼핑몰로 가입을 권유하더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회원수나 방문자 수, 매출액, 회원관리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미흡한 부분은 계약서에 다 써 놓으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복잡한가요? 쇼핑몰 인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활성화되어 있는 쇼핑몰은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쇼핑몰들을 인수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트 매매하는 곳에서 충분히 가격 대비 그 사이트의 가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무자본으로 쇼핑몰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작은 알바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으시나 그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기에는 비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분양 쇼핑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CPS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쿠팡 파트너스가 있고요. 헬스케어 관련 헬스피시라는 곳이 있고 최근에 새로 생겨난 직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이 무자본이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드는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우선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개인적으로 홍보하여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내 수익으로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도가 있고요. 물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수수료가 너무 짭니다. 약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 대비 큰 수익을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광고비를 써서 판매하기에는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광고비는 쓰지 마시고요. 작은 알바 정도로 생각하시고 커뮤니티의 게시판 작업이나 자신의 개인 계정에 글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핑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이냐 해서 제가 파악해보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홍보하는 것은 이용료 0원, 운영비 0원, 관리비 0원이라고 하면서 무자본으로 쇼핑몰을 분양받아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기존 쇼핑몰 사이트를 복사해서요. 내 아이디를 별도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분양해주고 그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을 홍보해주고 홍보된 내 도메인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면 판매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단일 제품이 아니라 사이트를 통으로 분양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통 분양 쇼핑몰들은 중소기업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직핑은 브랜드도 취급하고 있고 게다가 판매 수익금도 다른 분양 쇼핑몰보다 높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용료 0원, 운영비 0원, 관리비 0원, 취급 상품도 브랜드 있는 것들도 있고 판매 수수료가 유사업종은 3%에서 5% 있는데 15%를 지급해준다고? 타 분양 사이트 대비 좋은 점만 많이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제휴 마케팅 실제 영업이익 관련해서 모든 것을 오픈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제휴 마케팅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영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말씀드린 것인데, 왜 자체적으로 영업해서 운영했냐면은 제휴 마케팅 사이트를 이용해서 진행했을 때 승인율도 그렇고 현재까지 제가 먹튀당한 게 약 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공방 중인데요. 아무래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줘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직핑 다 좋은 것 같은데 쿠팡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서 먹튀하는 거 아닌지 불안합니다. 수수료 정책을 보면은 수수료는 칼같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금도 신청하면 당일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만 본다면 볼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저도 시청해 봤는데요, 당일 승인이 바로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런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물품도 아직 많이 없고요, 관리자에 들어가면 주문 배송에 대한 정보고지가 좀 부족하고 본사 판매 실적 관련 검색 기능이 있는데 제가 직접 검색해봤는데 아직 이게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기능이 안 되는 게 몇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SNS 특가 상품 관련 SNS 제외하고 너무나도 특가라서 시장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비노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심지어 온라인가보다 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제 기능이 신용카드랑 계좌이체만 있습니다. 무통장이나 다른 결제 기능은 아직까지 없네요. 이 사이트가 최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적화되면은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핏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이트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팔릴만한 물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패스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창업 관련 유자본으로 매매하는 방법과 무자본으로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쇼핑몰 창업 관련 사이트 매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쇼핑몰 사이트를 판매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일전에 올려드렸던 20가지 돈 버는 법 관련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자본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CPS 쪽으로 추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문득 일전에 쇼핑몰 매매 관련 진행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이트 매매에서 운영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렴하게 양도 받아서 다시 비싸게 파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쇼핑몰도 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쇼핑몰을 재판매해서 차익을 챙긴다라는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간간히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가 너무 짜서 직핑이 최적화되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안 나오면은 CPS 또한 제휴 마케팅처럼요, 제가 직접 영업해서 컨택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개인 판매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좋은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판매가 부진한 상품들을 초이스해서요, 쇼핑몰 사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제휴해 주시면 됩니다. 일전에 제휴 마케팅 영업 커미션 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분양 쇼핑몰이나 CPS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